우리가 걷고 말하고 뭘 마시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당연한 활동들은 다 여러분의 뇌가 잘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로 잘 걷기 위해서 우리 전두엽을 포함한 뇌에서 척수신경까지 운동신경 세포들이 신호 전달이 잘 되어야 하고요. 말하기 위해서 듣는 걸 이해하는 뇌, 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뇌, 발음하는 신경세포들이 조화롭게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지적인 활동들도 마찬가지죠. 뇌의 소중함은 다쳤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장 최근 흔한 질병이 뇌졸중. 내가 혹은 가족이 최근에 뇌졸중을 진단받았다면 급성기인 1, 2주 사이가 가장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정신줄을 꽉 붙잡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뭘 챙겨야 하는지, 병원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 일부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우리 기능에 문제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졸중이에요. 증 아니에요. 만약 갑자기 말을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 팔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고 평소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낀다. 자꾸만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거나 어지럽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이 시간에 팔다리를 막 주무르거나 우황청심만 먹거나 하는 행위 너무 위험해요. 혈관이 막히면 그 부위의 뇌 영역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들이 점점 죽게 되는데요. 괴사된 뇌세포는 재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다 어쩌다 하는 거고 급성기 치료를 어쨌든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홍수 났을 때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듯이 살아있는 뇌세포라도 건지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혈전을 녹이기 위한 약물인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경우가 있고 뇌 병변이 너무 클 경우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작은 뇌졸중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혈전용해제 치료가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한 약물 치료만 시행한다 입니다. 뇌졸중은 거의 대부분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입원을 하는 이유는 뇌졸중의 경우 일주일 내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휠체어 타고 나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 일주일 동안은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는 중환자실 같은 곳에 입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안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죠. 뇌경색 환자들이 입원을 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꾸 몸에 좋은 인삼, 홍삼 포함한 건강식품 입원했으니까 힘내라고 떡, 빵 같은 간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필요도 없고 치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이후에 연화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식을 입으로 먹다가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콧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입에 막 떡이나 사탕 같은 거 먹여서 기도가 막히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뇌경색 환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기 때문에 욕창이 잘 생기는데요. 가능하면 욕창 매트리스를 하셔야 되고 마비된 쪽에 팔 같은데 탈골이 잘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면 암슬링이라는 팔걸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검사가 굉장히 많죠. 혈액 검사, 심장 검사, 뇌혈 검사, 근력 검사, 사진도 여러 번 찍고 할 수 있는데 이 검사들을 왜 하는지 일일이 검사의 목적,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큰 의미에서는 이런 뇌졸중의 원인을 찾고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경색의 경우 심장에서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막으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뇌 혈관 자체가 서서히 좁아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몸에 다른 전신질환이 있어도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뒤져서 찾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충 약만 드신다면 제대로 된 치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집에 곰팡 났는데 겉에만 대충 닦는 거나 똑같아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약을 먹어도 뇌경색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이 운동 기능의 회복은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6개월까지는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언어나 인지 능력은 1년 이후까지 지속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물론 뇌경색이 경미하거나 급성기 치료가 굉장히 성공해서 아무런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은 퇴원하고 난 이후에도 쭉 지속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개인마다 치료가 각각 다르게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손상된 기능에 대해서 빠른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퇴원 후에는 신경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을 제때 잘 챙겨 드실 수 있고 이전처럼 거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다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서 환경적인 요소도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 병원에 빨리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핸드폰 안 터지는 산속에 들어가시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몸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에서 이전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기란 힘듭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돌보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뇌졸중은 이렇게 개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증상, 치료, 재활 이렇게 계획들이 다 변합니다. 유튜브에서 가볍게 설명하기에는 무거운 주제라서 제가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겨울이라서 환자 수가 좀 많고요.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편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